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에는 백제문화유산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공주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공주 여행 그 첫 번째는 바로 무령왕릉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백제시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주 그리고 부여 이런 도시를 가보는 게 굉장히 좋죠. 특히나 이제 제가 갔었던 공주 또한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도시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주를 대표하는 백제의 문화유산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무령왕릉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제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공주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하면 또 백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무령왕릉, 거기를 한번 와봤고요. 왕릉원이라고도 부르고, 뭐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주에 왔는데 무령왕릉 안 보고 갔다면 많이 아쉽잖아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요. 한 3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주차를 하고 나서도 좀 삥 돌아야지 이렇게 입구가 나오네요. 매표소가 저기 멀리 보입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오기는 왔나 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았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무령왕릉에 대해서 뭐 많이들 아시죠? 이제는 백제 시대 때 그 25대 왕인 무령왕의 능이기도 하고 많은 그 유물들이 출토가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뭐 제 기억대로라면은 뭐 이것저것 주변에 뭐 조형물들이 생겨가지고 바뀐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부는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왕릉의 특성상 주변에 그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여름에 오시게 되면은 땡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뭐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무령왕릉 또한 세계 유산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긴 하죠. 여기 말고도 공주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좀 박물관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백제시대의 뭐 고분들 그리고 뭐 무덤들 중에서도 좀 독특한 게 일단 백제시대 때 왕의 무덤 중에서 그 주인이 누구 건지 알아낸 케이스가 거의 없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 무덤이 무령왕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통에 특히 뭐 일본한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쟁통에서 그런 많은 고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덤들이 훼손되면서 약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탈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뭐 그런 독특한 무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존 상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출토품들도 다 그대로 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왕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많이 드네요. 뭐 여기 무령왕릉처럼 백제시대의 고분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라시대, 조선시대의 그런 무덤들을 돌아보면은 이제 규모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공원화 되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무덤을 돌아보면서 주변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변에 이제 무덤 주변으로는 뭔가 나무를 심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땡볕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오신다거나 하시면은 더위를 피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무령왕릉은 좀 나은 수준에 속하긴 하는데요. 모든 왕릉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땡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역시 이렇게 또 실내 전시관에서는 송산리 고분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죠. 세계유산
고분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송산리 고분군.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분군이라는 거는 이 한 장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령왕릉을 비롯해서 여러 무덤이 발견이 된 거죠. 아직 저 번호로 쓰여 있는 무덤들은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또 내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 보면은 오, 좁네요. 내부의 모습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정교하죠? 이게 백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벽화입니다. 이야, 또 이렇게 무덤 안에서 벽화가 발견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죠. 신라시대 무덤에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무령왕릉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여기가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무덤인지 알게 되고 백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물들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무령왕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무령왕릉은 보셨다시피 백제에 있는 여러 이제 고분들 중에서 누구의 고분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진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전에 뭐 일제 시대 때라든지 여러 시대 때 그 침략들 많이 했잖아요. 침략하면서 그런 훼손들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묘들이 훼손이 됐었는데, 가장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좋은 상태로 잘 남아있는 그 왕릉 중에 하나다 보니까 무령왕릉이 큰 가치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공주로 백제시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오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무령왕릉은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갔을 때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도 볼 수가 있고, 그 왕릉 자체가 굉장히 공원처럼 이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니까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